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정상외교에 나선다고 합니다. 정상외교 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의 발은 다 묶어놓고 급하지도 않은 동남아 국가로 정상외교를 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이 문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드디어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할 일이 좀 생겼네요. 그동안 관광 가이드 역할을 네. 잘 해왔지 않습니까? 네, 전문의 가이드죠. 예. 네. 그랬는데 코로나 사태로 지금 그 역할을 못 해갖고 곧 쫓겨나나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베트남을 또 갔다 왔다 어찌다 해서 무슨 일로 갔나 했더니 드디어 이제 밝혀졌네요.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올 들어서 한 번도 못 나갔죠. 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네. 특히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계신 그 사모님이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여사님입니다. 네. 여사님이 또 한 굉장히, 단계 네. 높아서 사모님이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사님이 하여튼 있을 때 즐기자라는 사고를 갖고 계시잖아요. 예. 하다못해 혼자도 해외 순방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정말 동남아를 이번에 간다고 그래요. 동남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아니면 싱가포르 이런 쪽을 뭐 방문 대상으로 잡고 있다. 뭐 이유는 뭐 신남방 정책, 예. 이제 중국 이 사드 보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이제 의존도를 우리가 좀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랑 협력을 강화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뭐 대북 메시지 동남아에서 왜 베트남에서도 그 미국, 북한 정상회담을 했고 싱가포르에서도 했으니 거기 가서 대북 메시지를 좀 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정말 그렇게 시급한 건지 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신남방 정책 뭐 업그레이드 하는 거 좋죠. 네. 뭐 너무 중국 편중의 그런 경제 구조가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나라들하고는 별 현안이 없지 않습니까? 별 현안이 대통령 없죠. 안 가더라도 베트남은, 장관급이 가더라도 베트남은요. 문재인 오는 것보다 삼성 이재용 회장 오는 걸 더 그렇죠. 좋아합니다. 네. 거기가 얼마 세계 최고의 공장이 있잖아요. 예. 그 휴대폰 뭐 반도체 여러 가지가 거기 오는 걸 더 좋아하죠. 알아서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신남방 정책 대통령이 여러 나라들을 다 돌았을 거예요 아마 그 동남아 아시아는. 그런데 무슨 결과가 있었다는 얘기는 나는 못 들었어요. 무슨 MOU인가 뭔가 이런 것만 체결했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아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따왔다든지 뭘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든지 얘기는 내가 들은 적이 없어갖고 뭘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친선 방문 정도가 아니냐. 뭐 일본의 뭐 그 신임 총리 스가 총리도 뭐 동남아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불 성격도 좀 있어 보이고 하는데 정말 급한 거는 우리 경제와 외교 안보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일본이 지금 총리까지 바뀌었잖아요. 일본도 그렇죠. 네, 일본 가야 되고 특히 더 중요한데 일본보다 더 급한 데가 미국이잖아요. 그럼요. 네, 지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했는데 서로 기자회견도 안 하고 그냥 헤어졌잖아요. 얼마나 지금 안보 균열이 심합니까? 그러니까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이것도 가지고도 뭐 한미 간의 이견이 너무 크고 방위비 협상은 지금 벌써 끝나야 할 거가 원래는 작년 말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올해도 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것도 1년 단위로 매년 협상을 하겠으니까 협상도 한 몇 년씩 묵혀갖고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급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뭐 지금 한참 대선 기간이니까 못 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 정상회견을 하고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데 그런 데는 꽉 막혀 있는데 여기는 뭐 꼭 가야 할 이유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관광 가면 모를까. 그러니까 관광을 가는 거냐 아니면 정상회견을 가는 거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겠긴 하겠지만 꼭 필요하냐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예. 정말 중요한 데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좀 이슈가 없는 그러니까 청와대 있기 답답하니까 바람 쐬러 가는 거야. 바람 좀 쐬러 가자. 또 겨울에 뭐 좀 따뜻한 데가 어디야? 그렇다고 해서 저 플로리다 갈 수는 없고 예. 와이키키 갈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에이 동남아나 가자 뭐 이런 생각 하니까 또 문다혜가 딸이 문다혜가 또 동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그쪽으로 오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예. 예. 강경화 장관이 잘리나 어찌나 했는데 남편 문제도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또 이거 한 건 했으니까 네. 뭐 계속 갈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뭐 김정숙 여사가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벌써부터 소문이라기보다는 입방아죠, 입방아. 네. 네. 입방아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금 뭐 강경화도 완전히 지금 그 외교 무대에서는 소외되고 있잖아요. 예. 외교 무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금 완전히 왕따 아닙니까? 자기도 신문 보고 알았다잖아요. 예. 중요한 정책을 그 뭐야 국가안전보장 회의 열리는데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당해서 국가안전보장 NSC가 열리는데 자기도 신문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죽했으면 공로명 옛날 외교부 장관 굉장히 네, 예. 잘하신 분이 계십니다. 훌륭하신 아주 분인데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그랬잖아요. 강경화는 인형 같다고. 예? 저게 장관이냐 뜻이죠, 그게. 그러니까 보면은 외교부 내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뭐 어쩔 수 없이 위해서 영어 잘한다 해갖고 또 폼은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는 그렇고 그러니까 장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고 외교 안보라 여권 내 핵심에서도 아이 나는 뭐 그쪽 그거 좀 해갖고 되는 거니까 우리 끼려고 하지 그렇죠. 마. 장관 자리나 앉아있어. 그렇죠. 그 타이틀이나 기업으로 말하면 바지 사장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식당이나 술집으로 말하면 가오마담이죠. 가오마담. 그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네. 외교 장관들이 만나주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장관 가서 만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어쨌든 청와대 안방마님이 이렇게 상당히 좋아한다니까 네. 지금 뭐 장수의 장수 장관 5년 장관을 지금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K5라고 하잖아요. 강경화 할 때 K 5년 한다 그래서 O K5 장관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박근혜 정권 때도 오병세라고 있었죠. 예, 윤병세 장관. 예, 그랬는데.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외국 나갈 때마다 늘 의전 뭐 그런 것에 대한 실수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망신을 몇 번 당했어요. 중국 많이 가서는 당했죠. 많이 당했죠. 혼밥에다가 네. 다른 나라는 그래도 최소한도 차관급 내지는 장관급이 영접을 나오는데 차관복급이 나왔잖아요. 또 국빈 방문을 하는데. 그때 기자들은 또 두드러 맞았잖아요. 기자들은 또 뭐 엄청나게 맞았는데 뭐 말 한마디 못하고. 체코인가 거기 가서는 무슨 총리하고 만났다.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대통령은 외국 나가버리고. 그렇죠. 거기서 또 그때도 뭐 거의 관광 간 거죠. 네, 관광 간 거예요. 트럼프하고는 단독 회담은 나는데 2분 했지 않습니까? 2분. 다 혼자 자기 얘기해버리고. 트럼프가 그거 할 필요도 없어. 그건 들을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다 안다고 내가. 네, 진짜 우리나라 같이 이 개발도상국 이제 선진국으로 막 도약하려는 나라 그 남북 대치 상태에서는 그 외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네. 우리 같이로 자원이 없고 이런 나라는 네. 외교가 국가의 생명줄이다. 그렇죠. 네.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만큼 한미 동맹을 철저히 한데 그 기반 위에서 뭐 대북이든 그렇죠. 뭐 대중이든 그런 외교 정책을 펴한다고 그래 왔던가. 그게 그러니까 옳은 방향.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중국한테 무시를 안 당하거든요. 지금 미국 관계가 흔들리니까 중국이 우리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잖아요. 아니 BTS가 네. 아니 상 받으면서 한 얘기까지도 네. 지금 중국에서 그렇죠. 문제를 70년 전, 75년 전 6.25 때 그때 70년 됐나요? 지금 70년이죠. 그 70년. BTS 얘기잖아요. 70년 전에 6.25 때 한미 우리 국민들이 고난을 같이 겪었다. 그 말이 뭐가 이렇게 잘못됐나요? 아니 네. 중국에서 그거 아니에요. 한미 원조를 했는데 네. 아니 그건 북한한테 할 얘기지. 그렇죠. 우리한테는 완전히 적으로 와가지고 우리 동포들 하여튼 중국 한반도를 유린한 거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하는데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신동근인가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또 경기대 네. 나왔어요. 네, 어디 남의 나라 자부심을 건드려서 그런 일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대 나온 사람 네. 우리 집 아이가 이웃집 애한테 폭행당하고 왔는데 네가 이웃집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두드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랑 똑같죠. 네, 이 중국이 잘못하고 있는 거 중국이 지금 안중근, 김구 선생, 윤동주 시인까지 다 조선족이라고 우기는 놈들이에요. 동북공정을 해서 한반도 다 자체가 그냥 조선 중국의 한 변방 국가다. 그렇죠. 말하면 속국이다. 그렇게 지금 아니, 생각하고 있는 시진핑이가 트럼프한테 얘기했잖아요. 한국은 원래 우리 속국이었다. 거예요. 예. 자기 나라였다는 거죠. 예, 지금 뭐 그 책에서도 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소개된 책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고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는 전략 좋지 않고 저는 일본에 대해서도 그래요. 뭐 조정래 뭐 작가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반민특위 가동해야 되고 뭐 150만 친일파 일본 유학 갔다 온 놈들은 다 친일파니까 싹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할 거는 일본을 이용하고 일본을 이기는 거죠. 그 길을 하는 거죠. 그 길을 하는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우리가 일본보다 잘 사는 게 돼야죠. 그러려면은 일본한테 받을 건 받고 줄 건 줘야죠. 지금 일본과 저렇게 등쳐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소미아도 맨날 안 한다고 하지만 슬그머니 또 연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우습게 아는 거예요. 야들은 네. 말로만 큰 소리 치지 나중에는 뒷심이 물러가지고. 뒷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 연말에 한중일 정상회담 있잖아요. 그것도 서울에서 일본이 시간 안 오겠다는 거. 징용 압류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으면 안 오겠다는 거죠. 그럼 깨지는 거죠. 뭐. 네. 그러니까 한중일 회담 깨지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김정은이가 만세 부르는 거죠. 김정은이가. 아니 이런 것에 강경하는 모든 전력 투구를 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니 지금 무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니 필리핀이 아니고 베트남 네. 아무 문제도 없는 나라들 그렇죠. 잘 협력이 되는 나라를 뭘로 가냐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들여가지고 또 전세기 내고 뭐 해가지고 뭐 편한 길로 가는 거죠. 편한 길로. 네. 참. 그런데 또 나가고 대북 메시지까지 낸다는 또 소문이 그럴 가능성이 그런 상당히 관측이 많죠. 흘러나오고 네.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봐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계속 국내에서만 떠들기는 그러니까 장소를 바꿔서 떠들어보자 그 얘기인가? 근데 뭐 김정은이가 무슨 콧방귀를 끼겠습니까? 지난번에 당 창건인의 이상한 소리를 하나 하니까 또 좋아가지고 그 핵무기라든가 ICBM 같은 거 그렇게 최고도화 시켰는데 그 얘기는 쏙 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동포 동포들 그 한마디에 그냥 뿅 가가지고 감구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IC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거가 미국을 겨냥한 거긴 하죠. 근데 그게 왜 미국을 겨냥하겠어요? 그게 한국을 겨냥한 거예요. 그렇죠. 표적은 미국으로 향하고 있죠. ICBM이. 그렇지만은 그 왜 미국을 겨냥하겠어요? 한국에서 국지전이 일어나더라도 미국 너희들 참전하지 마. 아니면 미국으로 쏠 거야. 이 엄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사포는 남한 겨누고 ICBM 미국 겨눈다고 ICBM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된다. 지금 도발을 하려고 겁주는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왜 새벽에 그 열병식을 하겠어요?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랑하는 남녘동포 여러분 그 한마디에 뿅 가가지고 저렇게 참 정신이 없는 사람인가. 불과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돼서 전에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당했잖아요. 시신까지 불태워지고. 예, 근데 저렇게 한가한 태도 참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해수부 공무원 아들이 대통령한테 편지 보냈는데 그 답장도 그쪽 가족들은 너무 성의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뭐 대통령으로서 내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하는데 가장 핵심은 월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월북으로 프레임을 짜갖고 몰고 가는지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뭐 사과문 같지 않은 사과문 하나 왔잖아요.
예, 뭐 미안하다 정도. 근데 내가 보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또 작업을 했겠죠. 그거 받자마자 빨리 수습하려고 저렇게 월북으로 몰고 가는 거죠. 예, 처음에 안현호 그 합참 그 작전본부장이 확실히 그 우리가 확인했다 도발을 불태우는 장면 그 다 봤다 얘기했는데 싹 말을 바꾸잖아요. 또 해경도 갑자기 월북이라고 또 발표하잖아요. 자기들 아무 수사 정보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군에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쭉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무슨 수사를 하고 하는 것처럼 보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뭔 정보가 있어요. 또 여당에서는 그러잖아요.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월북하는 사람 총 쏴 죽인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게 뭐겠어요. 월북으로 몰고 가야지 사건이 빨리 수습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피가 토하는 눈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편지를 문재인이가 답장 보내는 건 좋아요. 하지만 자기 사인이라도 하나 해서 그러니까 비서관들이 타이핑 져가지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비난 여론이니까 또 해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거짓말인 것 같아요. 문재인이가 친필로 쓴 걸 비서가 타이핑 해가지고 보냈다. 원래 공무는 그런 거다. 친필을 왜 타이핑을 합니까? 친필 썼으면 그거 보내는 게 훨씬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사 귀찮은 거고 알아서 보낸 거예요. 어쨌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해외에 나간다는데 과연 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차치하고 제발 여러 가지 구설이나 좀 안 올랐으면 좋겠어. 또 무슨 책비를 사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 코로나로 뭘로 해가지고 그렇죠. 심적 타격이 좌절감, 패배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 대란 때문에 전세 난민이 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부총리가 그럴 때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이 지금 전세를 얻으라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아무런 현안도 없는 나라들 나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은. 뭐 나가서 좋은 정상회견을 하는 것 자체야 뭐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런데 또 안방마님의 윽박질르는 것에 못 이겨갖고 나갔다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 걱정만 됩니다. 언젠가 왜 해외 순방 귀국한 다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귀국하면서 그 장자연 사건 그 어디죠? 그 김학의 차관. 네, 김학의 차관하고 몇 가지 그 사건 있었잖아요. 시효에 관계없이 수사하라고. 엉뚱한 일 뭐가 나왔죠?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하고 당시 박상기 장관하고 김부겸 장관이 버닝썬인가요? 그 세 건 묶어가지고 장관들이 또 회동까지 해갖고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뭐 나중에 보니까 뻥 아닙니까? 다 뻥이죠. 특별수사 내린 것 치고 제대로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제대로 좀 수사하라고 그렇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거 적당히 덮으려고 수사하라는 그런 쇼만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이런 거하고 뿌리는 뽑아야 한다. 이런 대통령 의지가 표출이 되면 어떻게 검찰에서 적당히 수사를 합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유에 나선다니까 정상회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둬주시기를 학수 고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